뭔가를 좀 해봅시다. 보통 6단원 내외라고 하면 5에서 7단원 정도. 그러니까 뭔가 그 뭐를 써야 될지는 대충은 아는데 이 자리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는 아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오버 프로비전 이걸 모르겠죠, 그렇지? 뭔가요? 여기 오고 그럼 알겠지, 그렇지? 수련들이 맞았다고 했어. 분석 2개 쓸래? 맞다고 이게? 이런 씨 사기를 치고 있네. 그럼 너가 변형시킨 건 뭔데? 한 단어만 어른데 나오고 나머지 그대로 써야지. 그럼 너가 변형시킨 단어는 뭔데? 그러면 틀린 거지. 조건에 안 맞잖아, 자식아. 이거는 이것까지는 나쁘진 않아. 내가 알지. 이거까지는 괜찮고. 어떤 조건이요? 아, 6단원 내외? 6단원 내외면 5에서 7단원 정도예요. 6단어로 쓸 것이 아니라 내외로 쓸 거잖아. 5에서 7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게 뭐예요? 이건 또 변형은 잘했는데 순서를 잘못 써. 누가 보더라도 투투 아니냐? 아, 나 진짜. 다 했어? 잠깐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이고. 아, 이게 참 아쉽네요. 지금 쓰신 것들 보니까. 잠깐 해설 좀 해봅시다. 잠깐만요. 볼까 같이 한번? 1번에서 좀 이제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건 바로 어디 갔냐? 잠깐만요. 아, 요거 오버 프로비전을 좀 잘 몰라서 이걸 활용을 좀 잘못한 거. 이게 좀 아쉬운데. 그러니까 지금 빈칸 2개에 너네가 딱 보니까 뭐가 들어가야 될지는 알아. 내용은 대충 뭐가 들어가야 될지는 알아. 여기서 quantify the information related to human health 여기까지 인간의 건강과 관련된 정량만의 정보가 has the advantage 이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고 여기서 y 반면에 나왔으니까 여기 당연히 단점 나와야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이 당연히 파악할 수 있다고. 이 글에서 표현한 이점은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즉시성이었어요. 즉시성,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 그럼 당연히 immediately는 이 부분에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able이 나와 있잖아. able이 나와 있으니까 be able to를 활용해야 된다까지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being able to 나온 거고요.
checked가 나왔으니까 그냥 be checked 쓰면 끝나는 거잖아.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이점. 됐어?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고. 그럼 여기서의 단점은 뭐였습니까? 결국에는 그 즐거움을 깎아버린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것에 과잉 제공이 되는 거죠. provision이라는 건 provide의 명사형이죠. 그래서 제공하다의 명사형, 제공, over가 붙으니까 이제 과도하게 제공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과잉 제공이. 그럼 여기서 이치가 밝힌 건 뭔데요? 그것의 과잉 제공이에요. 그건 당연히 뭐겠습니까? 이거겠죠, 이거. 됐어요? 인간의 건강에 대한 정량화된 정보의 과잉 제공. 됐어? 이 과잉 제공이 has to hinder motivation. 여기 hinder motivation으로 썼는데 뭐 이제 다른 표현으로 써도 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에서는요. 잠깐만요. 어디 있더라? 뭐 이런 걸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lessen the pleasure. 뭐 이런 걸로 뭐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맥락은 다 똑같잖아요. 뭔가를 깎아버린다, 뭐 동기부여를 깎아버린다, 즐거움을 낮춰버린다, 다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힌트 단어에 뭐 힌트가 딱히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상관은 없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에서는요, 사실 내용적인 것보다는요, 여러분의 좀 기본적인 문법 실력에서 좀 약간 실망, 이 자식들아. 자, 한 단어만 어용 변화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아니 힌트 단어 여기 to 있고 to 있으면은 누가 봐도 투투 느낌 아니냐 딱 보더라고. 그렇지? 그리고 여기에서 의외로 잘 못 쓴 게 이 restricted라는 형태를 좀 잘 못 썼어요. 왜냐면 여러분 restricted는 제한하다 동사란 말이야 동사.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 투투 사이에 동사를 썼어요? 투투 사이에는 형용사나 부사를 써야겠지. 그렇지? 그래서 제한적인, 제한되는 이라는 뜻의 restricted로 써줘야겠죠. 이게 학생들이 잘 못하는 게 투투라든가 뭐 소댓이라든가 아니면은 애정급 애즈라든가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이런 애들 나왔을 때 이 물결 자리를 잘 구성을 못하는 게 ing나 pp를 여기에다가 넣을 생각을 못해요 지금 대부분 학생들이. 이게 특히 이 애정급 애즈를 활용해서 ing나 pp 쓰는 게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서술형에서. 근데 여기에 ing나 pp가 들어간다는 생각 자체를 잘 못하는 거야. 왜냐면 ing나 pp도 형용사잖아. 그럼 형용사니까 당연히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걸 아예 고려를 못한다는 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많이 좀 아쉬웠습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였죠. 두 번째는 뭡니까? 요거죠, 요거. 그렇죠? cannot help but의 동사 원형을 쓴다는 거. 우리가 cannot but 동사 원형,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 but으로 끝나면 동사 원형, cannot help면 ing. 됐어? 기본 암기사항이죠. 이거는 이 cannot help but, cannot but 시리즈는요. 어법 문제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영작에서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 본문에는 이 표현이 없어요. 본문에는 이 표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요약문을 완성할 때 출제할 수 있다. 이런 형태 때문에 많이 틀려요. 실제로 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번 요약문 문제를 풀면서 좀 아쉬웠던 건 뭐냐면은 1, 2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는 다 알고 있었어. 세분사. 각 빈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는 알고 있는데 이번엔 역으로 구문독해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이제 문법적 사항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틀린 게 조금 아쉬웠다. 여러분께서 오늘 알고 가시면 됩니다. 아, 캔낫의 벗으로 끝나면 동사 원형이구나. 헬프면은 ing구나. 이런 거 기본 암기사항. 투투나 소댓이나 에즈에즈 같이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가는 자리에는 ing나 pp도 쓸 수 있구나. 이거를 항상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냐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be concerned with 이런 표현이 있다고 쳐봐요. 뭐랑 연관성이 있다. 자, 이런 표현이 나왔어. 그럼 여기에 concerned가 pp잖아요, pp. 그럼 얘도 as를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be를 쓰고요. as를 쓰고 concerned를 써. 근데 우리가 보통 be concerned with가 한 세트잖아. 그래서 with를 써. 그리고 그것도 좀 명사 나와. with 뒤에 명사 나올 거야. 전치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나와? as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됐어? 그럼 be concerned with 다 제대로 나왔잖아. 근데 concerned는 pp형이니까 as 사이에 원급으로 쓸 수 있는 거. 됐어요? 근데 이런 거를 잘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도 그냥 수거를 be concerned with, be interested in 그냥 이렇게만 외워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결국에 똑같아요. be interested in 써도 똑같이 내가 뒤에 있는 것만큼이나 앞에 있는 거에도 관심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애정하고 매를 활용한다면. 그러면은 어떻게 쓰면 됩니까? 여기에서 interested in 쓰면 되는 거예요. as를 써놓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ing나 pp를 우리가 이런 as라든가 so-that이라든가 이런 데도 쓸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이 인지하고 들어가냐 아니냐는 차이가 클 겁니다. 분명히 말하는데 고2 특히 고2 내신에서 정말 잘 나오고요. 제가 한 2년 전에 내신대를 있을 때 그때 가정고 했을 때도 요거에 관련해서 시험에 나왔었고 되게 짧게 나왔었거든요. 길이가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실제 길이가. 근데 학생들이 많이 틀려왔어요. 제가 이제 시험지가 제가 정확하게 뭐 언제적 그 시험지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대충 한 2학기 중간고사 한 그쯤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찾으면 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그게 2학기 잠깐만요. 이게 언제적 거냐? 2학기 한 중간고사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잠깐만요. 이게 자 찾으면 보여주고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여기에 이거 1학기 중간고사인 것 같은데 여기 없는 것 같네요. 나중에 찾으면 보여드릴게요. 아무튼간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as나 so-that이나 to-to를 활용할 때 그 사이에 ing나 pp를 쓸 수도 있다는 거. 이거를 인지하고 계시라고요. 인지. 알겠죠?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됐고 우리 다음 진도를 나가봅시다. 어디 할 차례죠? 육 번이요? 지난번에 진도를 그렇게 많이 못 나갔었고 오늘은 조금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지난번에 5번까지 했을 때가 이제 주제 설명 패턴이었습니다. 6번까지가 주제 설명 패턴이에요. 자, 지난번에 말했다시피 주제를 처음에 말하고 뒤에 설명만 말하는 패턴 같은 경우는 뒤에가 다 예시, 뭐 이렇게 반복되는 예시이기 때문에 빈칸이나 이런 거를 주로 초반부에 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을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할 건데 지금 초반부에 나온 빈칸이 tend to 이하의 빈칸이 뚫려 있죠. 그래서 여기가 그냥 빈칸이라고 가정하고 저는 한번 지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다 푸셨으니까요. 자, 바로 한번 가보죠. Social infrastructures that promote efficiency. 효율성을 증진하는 사회 기반 시설은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소재는 뭡니까? 이거를 주어, 이 자체가 소재예요. 뭐예요? 효율성 증진을 목표로 하는 사회 기반 시설. 거기다 그 정답에다 그렇게 쓰면 되겠죠. 저는 그냥 짧게 사회 기반 시설이 할게요. 사회 기반 시설. 효율성 증진을 목표로 하는 사회 기반 시설입니다. 효율성을 증진하는 사회 기반 시설은요 빈칸하는 경향이 있대요. 근데 여기에서 일단은 효율성 높인다라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일단 얘는 쓰고 시작할게요. 어떤 경향이 있는지 몰라요. 아직 모릅니다. 두 번째부터 이제 for instance 예시로 나오는데 예시가 겁나 길게 나와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길게 나왔을 때 한번 주어 동사만 한번 찾아볼게요. 주어 동사만. 일단 one recent study shows 이런 주어 동사는 중요한 게 아니죠. 내용상. 대절의 주어 동사가 중요합니다. 자, 대절의 주어는 daycare center야. 그리고 동사를 한번 좀 찾아볼게요. 대절이 좀 길게 나왔는데요. 지금 동사가 여기 있습니다. fosters. 그래서 그리고 more social connections and supportive relationships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까지가 목적어야.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건 뭐냐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more. 여러분 more가 나왔다는 건 than이 나온다는 뜻이겠죠. 비교급이니까. 그래서 뒤에 than 나왔죠. 얘들아 지금 A의 비교급에 than에 B가 나온 구조거든. 그러면 A랑 B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뭐뭐하다 또는 뭐뭐하다 이런 내용이겠지. 됐어? 그러면은 큰 틀로 먼저 잡았을 때 daycare center 여기 주어 자리에 나온 거를 A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그러면 얘랑 비교되는 대상이 누굽니까? than 뒤에 나오는 one이죠. 얘가 바로 B가 되는 거야. 그럼 one이 가리키는 건 뭐예요? daycare center가 되겠지. 됐냐? 이렇게 큰 틀로 먼저 보자고. 그러면은 이 one 이하에 나와 있는 where 관계부사가 나왔으니까 이 덩어리는 뭡니까? 얘를 수식하는 거겠죠. 됐냐? 이렇게 보자고요. 일단 큰 틀을. 자, 그러면은
지금 잠깐 예시에서 말한 게 그냥 데이케어 센터니까 그냥 어린이집이란 말이야. 그러면 A 어린이집이 있어요. 어린이집을 가지고 지금 예시를 들고 있어요. A 어린이집이 있고 B 어린이집이 있죠. B를 여기다 쓸게요. 근데 아직 A에 대한 설명은 지금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그렇지? B에 대한 설명은 이만큼이다. 우리가 아직 A와 B에 대한 설명은 안 읽었어요. 안 읽었는데 일단 결과만 보자. 결과만. 자, A 어린이집은요. 어떻다? 포스터스 해준대요. 길러준대. 뭐를? 더 많은 사회적 커넥션 그리고 서포티브 릴레이션십스를요. 됐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회적인 유대감 이런 거를 증진시켜주고 그리고 뭔가 지지해주는 관계, 지원해주는 관계 이런 거를 길러준답니다. 됐어?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기준을 잡은 건 뭐냐면요 사회성이라고 그냥 퉁치면 될까요? 유대감이라고 할까요? 사회적 유대감? 그럼 사회적 유대감으로 쳤을 때는 A가 B보다 더 많이 길러준다라고 나왔습니다. 됐어? 그럼 이제 A의 특성이 뭐고 B의 특성이 뭔지 이거만 보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잘 봐라. 첫 문장에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사회 기반 시설인데 어떤 사회 기반 시설? 효율성을 높여주는 거라는 말이 나왔거든. 근데 지금 여기 동사 자리에는 효율성에 관련된 표현은 안 나왔어요. 사회적 유대감을 올려준다. 이게 효율성이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효율성이랑 관련성이 있는 키워드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키워드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새로운 키워드는 뭡니까? 사회적 유대감. 됐어? 근데 사회적 유대감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는 아직은 몰라요. 아직 몰라. 왜냐면 A가 어떤지 B가 어떤지 모르잖아 지금 우리가. 그래서 A와 B의 설명을 한번 볼게. 자, A를 보자면 encourages caregivers and parents. 자, 그 돌봐주는 사람 보호자랑 그리고 부모에게 뭘 권장하냐면 to work in 안으로 걸어 들어오게끔 권장을 한대. 그리고 wait for their children 그들의 자녀들을 기다리게끔 하는 걸 권장을 한답니다. 종종 어떻게 하기도 하냐면은 inside the classroom 교실 안에서 대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대요. 그리고 동시에 일반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진답니다. 됐죠? 자, 즉 쉽게 말하면 A 어린이집은 어떤 어린이집입니까? 애를 데리러 갔을 때 아이를 픽업하러 갔을 때 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기. 됐어요? 근데 B는 어떤지 볼게요. 그 관리자가 허용한데요. 부모로 하여금 coming 들어오게끔 어떤 상황으로 on their own schedules. 그러면은 여기서의 coming은 들어온다라기보다는 뭔가를 조정하다, 맞추다 이 정도로 좀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들 자신의 스케줄에 맞추도록 해준답니다. 여기서 그들은 당연히 부모들이에요. 부모들. 됐어? 여기서 관리자는 그 어린이집의 그 매니저를 말하는 거겠죠. 어린이집의 매니저가 어떻게 해주냐면은 부모로 하여금 부모님의 스케줄에 맞춰주게끔 허용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hurry through drop off and pick up. 말 그대로 이거는 서둘러서 픽업해 간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빠르게 되돌아갈 수 있답니다. 어디로? 그들의 사생활로요. 됐어? 그러면 결국에는 B 어린이집은 어떻습니까? 대기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맞아? A는 어떻습니까? 어린이집 시간에 중점을 맞춘 거죠. 우리 어린이집은 1시에 끝납니다. 네가 만약 12시 반에 왔어? 30분 기다려. 이거예요. 근데 B 어린이집은 어떻습니까? 우리 끝나는 시간 정해져 있지 않고 너가 언제 오는지만 알려주면 그때 하원시켜줄게. 이거야. 그러면은 어떤 학부모는 12시 40분에 왔어. 그럼 그 시간 맞춰서 바로. 어떤 학부모는 12시 55분에 왔어. 그 시간 맞춰서. 이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이해돼요? 됐죠? 자, 그러면은 아직 내용에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첫 문장과의 관련성을 보자. 첫 문장에서는 사회 기반 시설이라는 말과 효율성이라는 말이 나왔어.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 A랑 B랑 비교했을 때 효율성이 높은 건 어떤 거예요? B 쪽이잖아요. 대기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유대감은 올라가긴 해. A의 경우에는. 근데 시간 효율성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왜? 부모 입장에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려야 돼. 그렇지? 여러분이 이걸 기준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 선생님 A가 시간 효율성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딱 시간 하나로 정해놓고 부모들한테 오게 하는 게 더 효율성이 좋은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글의 소재는 뭐냐면요 인프라예요. 인프라 사회 기반 시설입니다.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효율성을 따지려면은 당연히 기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야겠죠.
그러면은 어린이집이라고 예시가 나온 건 이건 뭡니까? 이거는 제공된 인프라예요, 인프라. 그럼 이 인프라를 이용하는 건 누굽니까? 부모와 자녀죠. 그럼 당연히 부모와 자녀 입장, 인프라를 이용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이해되죠? 그럼 인프라를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게 효율적이냐? 가서 기다리는 게 효율적이냐? 가자마자 애를 데려오는 게 효율적이냐? 당연히 가자마자 애를 데려오는 게 효율성이 높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여기서 그 내용을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요. 뒤에 또 나오거든요. 뒤에 또 설명이 나오니까. 근데 어쨌든가 우리는 만약에 지금 제가 한 이야기를 여기까지 읽고 여러분이 이해하셨다면요, 사실상 이 지금 끝났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 전에 빈칸 내용이 뭐였냐면요, 그러니까 효율성 증진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 기반 시설이라 했어. 그러면은 어떻다? 사회적 유대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비례 관계라고요. 지금 A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사회적 유대감이 높았어. 근데 어땠습니까? 효율성이 떨어졌죠. 반비례 관계. 그렇죠? 그러니까 빈칸에는 요 내용이 들어갈 수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벌써 단서를 얻은 셈이나 마찬가지다. 근데 사실 여기에서는 효율성에 관련된 내용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았거든. 그렇죠? 우리가 두 내용을 해석함으로써 그리고 인프라를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대기가 없으니까 B가 효율성이 높구나라는 것까지 사실 되게 많이 생각해야 돼요. 많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때 여기만 보고 풀기는 사실 되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장을 보면 어떠냐? 3번 문장 보겠습니다. Because much of our hard infrastructure 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요, 새로운 예시가 등장한 겁니다. 위에서는 뭐가 나왔습니까? 어린이집을 기반으로 한, 즉 어린이집의 시스템에 관련된 인프라라고 보시면 돼요. 시스템 인프라. 됐어요? 어린이집 그 시스템에 대한 건데요. 여기서는 hard infrastructure니까 딱딱한 기반이잖아요. 딱딱한 기반이란 건 뭐냐? 물리적인 기반을 말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물리적 기반 시설의 대다수인데요. 그 물리적 기반 시설이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고속도로나 공항이나 식품공급망이나 뭐 이런 것들. 자, 그러면은 이런 인프라. 그럼 얘는 두 번째 예시가 되는 거죠. 제가 쓰는 걸 생각할게요. 두 번째 예시는 자세한 거 뺄게요. 두 번째 예시는 뭡니까? 물리적 인프라예요. 물리적 인프라. 예시 1번에서는 시스템 인프라, 여기서는 물리적 인프라. 이렇게 두 가지로 예시를 듣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인프라는요, 설계됐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 보이세요? To promote better circulation of people or vital resources라고 나왔어. 자, 이거를 해석해볼게. 더 나은 순환을 증진시킨대요. 뭐에? 사람 또는 중요한 자원이죠. 그러니까 인적 자원이라든가 이런 중요 자원에 더 나은 순환을 증진시키도록 설계됐답니다. 얘들아, 순환을 증진시킨다. 이 돌아가는 거를 증진시킨다. 이게 결국 무슨 말일까? 그렇죠. 효율성을 높여준다. 이거랑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은 인프라가 효율성을 올려준다라는 말이 나왔어. 효율성 올려준다는 말 나왔어. 그럼 반비례 관계가 뭐였어? 이거였어. 그래서 뭐라고 나왔는지 볼까요? It can accelerate. 그러한 것은요, 가속화한답니다. The trend of social atomization. 이라고 나왔어요. atom이 뭐야? 원자잖아, 원자. 그렇죠? 그러면 뭐뭐 IZE로 나오면요, 뭐뭐화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IZAtion으로 나왔어요. 그럼 이건 뭐뭐화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자, 그러면은 원자화야, 원자화. 됐어? 얘들아, 원자라는 것은 최소의 하나의 작은 단위잖아요. 그렇죠? 여기 원자에 붙어 있는 거 없습니다. 얘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럼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니까 무슨 말입니까? 단일화가 됐다는 뜻이에요. 단일화. 알겠죠? 이걸 실제로 사전에 검색하면요, 원자화라고만 나와요. 단일화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근데 문맥상 우리가 알 수 있죠. 문맥상 여기서 말하는 원자화라는 것은 사실상 뭐다? 단일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일화. 알겠어요? 실제로 이게 그래서 최근에 어토미제이션이라는 단어가 시험에서 좀 자주 보이더라고요. 자주 보여요. 뭔가 단일화됐다라는 거는요, 얘가 하나만 남았다는 거고, 하나만 남았다라는 거는 주변에 누가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고립되어 있다라는 개념으로도 이 어토미제이션을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솔레이션이라는 표현 대신에 어토미제이션이라는 표현을 써서 최근에 어떤 학교인지 까먹었는데 그걸 빈칸으로 출제한 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대진이었나?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토미제이션은 뭐다? 단일화라는 거예요. 그럼 단일화라는 거는 결국 뭡니까? 사회적 유대감이 높다는 거에서 낮다는 거겠어. 당연히 낮다는 거겠죠. 단일화인데 나 혼자 되는 건데 이게 유대감이 높은 거겠냐? 아니잖아. 그럼 여기서도 벌써 나왔습니다. 인프라가
효율성을 높이면 단일화가 된다. 인프라가 효율성을 높이면 유대감이 떨어진다. 똑같은 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근데 만약에 잘 모르겠다 하면은 이제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Think for example. 자,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라. About the contrast. 자, 현저한 어떤 것들, 어떤 이제 contrast 대조를 한번 이제 생각해보라는데 여기서 between 나왔으니까 and 찾아야겠죠? 여기 나왔습니다. and. 그래서 village랑 city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보라라고 했습니다. Where everyone gets their water. 자,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물을 얻는답니다. 어디에서? 똑같은 well, 우물에서 얻는데요. 자, 여기에서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물을 얻는답니다. From faucets. 그들의 수도꼭지에서요. 그들 각자 집에서. 그럼 어떻습니까? A 같은 경우는 똑같은 우물에서 물을 기른대요. 그럼 우물에서 물을 기른다는 건 효율성이 높아요, 낮아요? 효율성이 낮죠. 그렇죠? 자, 우리가 수도꼭지에서 수도를 얻습니다. 물을 얻습니다. 이건 효율성이 높죠.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얘는 효율성이 낮고, 효율성이 높고, 얘는 효율성이 낮다라고요. 그렇죠? 근데 사회적 유대감적인 측면으로 보면 어떨까? 얘가 유대감이 더 높고, 얘가 유대감이 더 낮다라는 거죠. 제가 실제로 우리 아들내미가 예전에 어린이집 다닐 때 실제로 어땠냐면은 거기는 기다리게 했었어요. 그 어린이집 시스템. 그럼 가면은 기다립니다. 원래 이제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가끔씩 안에 들어와서 기다리라고 할 때도 있었어. 그럼 이제 안에 들어가. 그럼 이제 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 주변 아줌마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애들 막 돌아다녀. 그럼 이제 돌아다니다가 안녕 막 이래. 그래갖고 아저씨는 누구세요? 그래갖고 오빠라고 불러 막 이러면서 그냥 이제 막 농담하고 아줌마들이랑 막 이제 얘기하고 저는 막 로운이 아빠예요. 예, 저 누구 엄마예요?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적 유대감이 왜 높아지는지는 여기서 안 나왔지만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죠. 대기하면서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면은 자주 마주치다 보면 뭔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유대감이 쌓일 수밖에 없겠죠. 우물 길러 갔을 때도 그럼 우물 푸는 다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은 물이 좀 좋네요. 그냥 별거 아닌 말 하면서 사회적 유대감이 증진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용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은 다시 빈칸으로 들어가면 빈칸은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 효율성을 증진하는 사회적 인프라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어떤 게 나온다? 사회적 유대감이 낮다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문장을 다시 보자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효율성을 증진하는 사회적 기반 시설에 어떤 빈칸 나온다? 사회적 유대감이 떨어진다. 따라서 discourage interaction and the formation of strong ties 라고 나왔죠. strong ties가 뭡니까? 강한 유대감이잖아. 그래서 상호작용과 강한 유대감의 형성을 어떻게 한다? 저해한다 라고 낮춘다 라는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정답 2번이 됩니다. 자, 나머지 부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 1번부터 아까 전에 한 거죠? 이글의 소재가 무엇이냐? 효율성 증진을 목표로 하는 사회 기반 시설이었습니다. 자, 1번 문장에 대해 2번 문장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More recent study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실험 연구라고 하는 게 좀 더 적절하겠죠. 물론 예시라고 할 수도 있지만 for instance가 나왔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쓰자면 study가 나왔기 때문에 실험 연구로 저는 쓰겠습니다. 자, 질문 3번. 3번 문장은 1번 문장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당연히 예시죠. 이것도요. 그렇죠? 똑같이 예시입니다. 예시. 2번 문장과 3번 문장은 각각 예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빈칸의 정답 논리 근거를 한번 볼 건데 사실 이 정답의 논리 근거는요 예시로 봐야 됩니다. 예시로. 근데 예시가 두 개가 나왔잖아. 하나는 어린이집 시스템 인프라로 나왔고 하나는 물리적 인프라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일단 예시가 맞아. 근데 엄밀히 말하면요 어린이집 시스템 인프라는 사회적 유대감을 올려준다라는 내용, 얘랑 반대 내용이죠. 그래서 사실 첫 번째는 대조로서 단서를 준 거예요. 대조로서. 근데 예시 2번에서는 똑같은 내용으로 나왔거든요. 예시 2번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효율성을 높여주는 그런 물리적 인프라 때문에 어떻게 된다? 사회 원자화가 일어난다. 이런 말이 나왔죠.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반복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예시가 일단 커다란 틀인데 예시 안에 대조랑 반복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아래 주제 설명원 설명2는 너무 쉽죠? 주제는 당연히 1번이고요. 설명 1은 2번 어린이집 얘기, 설명 2가 3, 4번 합친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심 내용 요약하고 마무리할게요. 효율성 증진을 목표로 하는 사회 기반 시설은
사회 원자화 아토미제이션을 가속해서 사회적 관계와 협력적 관계 형성을 뭐 저해한다, 뭐 방해한다, 뭐 다 비슷한 말 다 가능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7번 지문 보겠습니다. 7번 지문까지 보고 좀 쉬었다 할게. 자, 7번 지문부터는 또 패턴이 달라졌네요. 우리가 방금 전까지 보던 주제, 설명 패턴이 아니고요. 패턴 3, 문제제기 설명 패턴입니다. 잠깐 패턴 설명 좀 할게요.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다음에 설명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은요, 문제를 제기하는 이 문제점이 있죠. 이 문제점 자체가 주제가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문제점을 제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이제 부연 설명이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결책 제시. 그리고 해결책에 대한 또 부연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설명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지문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해결책이 주제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건 주제라기보다는요, 요지에 바꿔요. 요지. 오케이? 요지라는 거는 필자가 이 글을 왜 썼냐, 이게 요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필자가 이 글을 왜 썼냐, 이게 요지. 자, 근데 만약에 해결책이 없이 그냥 문제점만 딱 다뤘다. 아, 요즘에 이게 문제다. 그러면 그 문제점 자체가 당연히 주제가 되겠죠. 됐어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패턴은 문제를 제기하고 설명하는 이 패턴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점 자체가 주제고요. 초반부에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역시나 주제가 앞부분에 나올 테고 빈칸이 앞부분에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패턴에 따라서 이게 설명 마지막 부분에 결론을 지으면서 역시나 또 주제를 재진술하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다가 우리가 빈칸을 뚫어서 출제할 수도 있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빈칸이 초반부에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빈칸이 일단 모른다고 가정하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One of the problems, 문제들 중 하나인데 with a belief system, 신념 체계의 문제 중 하나랍니다. Characterized by radical individualism.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의해 특징 지어지는 신념 체계의 문제 중 하나는 is that 대절 이하이다. 이렇게 나왔어. 빈칸 그냥 모른다고 한번 가정해보자고. 그러면 아니 이거 뭔 말이야? 주어 자체가 말이 어렵잖아 지금. 그렇죠? 다시 한번. 극단적 개인주의로 인해 특징 지어지는 신념 체계의 문제 중 하나래요. 이 말 자체가 너무 어렵잖아. 그렇지? 너무 추상적이고 그렇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여기서 뽑아 먹을 수 있는 거는요, 극단적 개인주의 이 정도는 뽑아 먹을 수 있겠죠. 이거의 소재. 자,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극단적 개인주의라는 말이 나왔어요. Radical individualism. 일단 뭔 내용인지 알 수가 없으니 두 번째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Even though 하면서 American political culture라고 나와 있죠.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 나오죠. 미국의 정치 문화 이러면서. 자, 이렇게 구체적인 그리고 전혀 처음 보는 표현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예시나 설명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시가 시작되고 있어요. 미국의 정치 문화가 특히나 관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랑 관련이 있냐? The twin concepts of freedom and liberty랍니다. 자유와 해방이라는 두 가지의 쌍둥이 같은 개념, 즉 닮은 개념과 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역사적 해석과 자유의 적용은 lacks consensus and consistency라고 나왔네요. 이 consensus라는 단어는 정말 내신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거든요. 합의라는 뜻입니다. 합의. 같은 말로는 우리만 쓰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합의와 일관성이 부족하다랍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예시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미국의 정치 문화 하면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극단적 개인주의 어쩌고 나왔는데 다시 한번 미국의 정치 문화가 뭐랑 관련성이 있냐면은 자유와 해방이라는 둘이 비슷한 개념과 관련성이 있대요. 뭔지 모르겠지만 자유와 해방이라는 어떤 게 나왔어? 어떤 자유라는 말이 나왔어. 근데 우리의 역사적인 해석과 그리고 여기 자유의 어플리케이션 적용이 어떻다? 합의와 일관성이 부족하대요. 합의와 일관성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일관성이 부족하다라는 거는
옛날과 지금이 똑같지 않다. 뭐 이렇게 이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좀 줄여서 말하자면 결국엔 자유에 대한 해석이 인터프리테이션이 결국에는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됐어? 이렇게 좀 줄여서 했습니다. 미국의 정치 문화에서 어떻다? 자유에 대한 해석을요 일관성이 없게 돼요. 근데 일관성이 없게 한 게 또 뭔데? 좀 더 이어서 봐야겠죠. 자, 다음 내용 볼까요? 우리 중 다수는 배웠는데요. 그레이트 초등학교에서 배웠습니다. 뭘 배웠냐? 대처리아를 배웠대요. 대처리아를 보자면요. Pilgrims fled Europe. 이주자들이 그 필그림 하면 원래 순례자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최초의 순례자들이 유럽에서 fled 했대요. 도망쳐 나왔답니다. In search of 뭐를 찾아서? Religious freedom. 종교적 자유를 찾아 유럽에서 빠져나왔다. 라고 우리 다수는 배운다고 해요. 근데 최초의 유럽 거주자들은요 그들의 자유를 찾았습니다. In the new land, 새로운 땅에서요. 어떤 땅이냐? It was at the expense of native people. 이렇게 나와 있죠. 아, 여기까지가 원전인 것 같네요. 소리. 새로운 땅에서 그들의 자유를 발견했을 때 그것은 뭐였냐? 그 원주민의 at the expense of 하면은 뭐를 희생해서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그것은요 원주민을 희생해서 얻은 결과물이었대요. 여기서 말하는 원주민은 누구냐? Who experienced domination at the hands of the American colonizers. 미국의 식민지 개척자들에 의해서 어떤 지배를 경험한 원주민들의 희생으로 얻어졌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이제 뭐 미국 지역이 있어요. 유럽이 있어. 그럼 유럽에서 이쪽으로 갔어. 미국으로 갔는데 얘네들이 간 이유는 뭡니까?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유를 얻기 위해 간 거예요. 자유를 얻기 위해. 그러면은 여기로 정착한 유럽인들은 뭘 얻었습니까? 자유를 얻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원주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반대가 됐죠? 자유를 박탈당했다고요. 그렇잖아. 그래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지배를 경험한 이 원주민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했잖아. 얘네가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거는 뭐다? 원주민의 자유가 박탈됐다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읽었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자. 처음에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요. 극단적 개인주의에 의해서 뭔가 특징 지어진 신념체계라는 말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 자체가 뭘까요? 지금 유럽 사람들 입장, 이 유럽인들을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지네들 종교적 자유 얻자고 얘네들 자유 뺏은 거잖아. 이게 뭐야? 극단적 개인주의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극단적 개인주의로 인해 얘네가 가지고 있는 신념, 그러니까 얘네를 생각을 못 하는 거야. 내로남불이야, 내로남불. 와, 우리 자유 얻었다. 쟤네 자유 못 얻었네. 아, 그건 모르겠고. 우리는 자유 얻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극단적 개인주의로 인해 특징 지어진 신념 체계죠, 신념 체계. 얘네들이 잘못 지금 편협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유라는 말 자체는 뭡니까? 말 그대로 어떤 제한이 없이 뭔가 이렇게 좀 자유롭게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말 그대로 자유인데 유럽인들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종교 활동을 하는데 뭔가 박해를 받았었나 보죠. 그래서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위해서 이주를 했는데 그 행동 자체가 얘네의 자유를 박탈해버린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건데 유럽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지. 남의 자유를 박탈하는 생각을 못하고. 됐어? 그러니까 되게 자유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는 되게 편협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편협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자, 예시가 또 나옵니다. 자, similarly 마찬가지로 students are taught 학생들이 배운대요. 대처리아를. 미국 혁명이 was a war of independence 독립을 위한 전쟁이었다. 뭐 이렇게 배운답니다. 어디에서? 뭐 브리티시의 뭐 tyranny from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그 어떤 압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tyranny라는 거는요. 어떤 압박당하는 거. 그럼 영국의 압박으로부터 얘네가 뭔가 그 독립을 얻기 위한 전쟁이었구나. 독립 전쟁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배운다는 거야. 하지만 역사적인 기록은 또한 뭘 드러내냐? 대처리아를 드러내는데 Many of our great patriots were not conservative. be conservative 나왔네요. 뭐랑 관련성이 있다는데 다시 붙었습니다. 관련성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위대한 애국자들 중 다수는요 뭐랑 관련성이 있느냐면요 압제랑 관련성이 없다랍니다. 그들이 inflicted on their very own African slaves 나와 있네요.
바로 그들 자신의 아프리카 노예에게 그들이 가했던 압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썼다. 관심을 두지 않았다. 라는 거를 드러내기도 한답니다. 그럼 결국 여기서도 똑같은 말이에요. 얘네가 그 혁명을 통해서 미국 혁명이라는 거는 그냥 영국의 압박으로부터